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앞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을 두고 어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1안과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3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요. 전기요금 개편 관련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여름만 되면 누진제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어제 공청회가 열렸죠, 관련해서. 네. 이 누진제 개편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서 정부가 국정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TF가 구성이 되었고 TF가 어제 공청회를 통해서 세 가지 권고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 공청회와 여론 수렴을 더 거쳐서 정부에 인가 신청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의 그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행이 되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이 6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벌써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한여름에 전기요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걱정들이 큰데요. 네. 이 누진제 때문에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부담을 낮추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 누진제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과거에 누진제가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2016년도에 누진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상당히 3단계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가 한 달에 200kW 정도 사용하면은 1단계고 그 위로 200에서 400kW 정도가 2단계 누진제를 적용받습니다. 네. 가장 높은 누진 단계가 3단계인데 400kW 이상 사용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1단계랑 3단계 사이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전기 요금이 우리가 택시를 탈 때처럼 기본 요금이 있고 사용 요금이 있습니다. 1단계와 3단계 사이의 기본 요금은 7배가 차이가 나고 네. 전기 사용 요금은 3배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정부는 일단 올 초에 이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위해서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이 논의를 계속 네. 펼쳐왔지 않습니까? 지난 3일 같은 경우에는 TF가 이 3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3가지 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3가지 안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안은 여름철에는 전기 가격을 인하해 주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이런 누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고요. 네. 이 경우 여름철에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평균 가격을 지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안은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누진 제도를 폐지하는 상시 폐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 3가지 개편안의 장단점을 이제 따져 보자면 네. 결과적으로 이 가정에서 인하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넓게 많이 혜택을 보는 권고안은 1안입니다. 그 약 1,600만 가구가 한 달에 10,000원 정도 더 저렴한 전기 요금을 내게 되겠는데요. 네. 이 1,600만 가구가 전체 가구가 우리나라가 2천만 정도니까 한 80%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네. 이 안은 약 30% 전체 가구의 30%인 약 600만 가구가 전기나 혜택을 보게 되겠고요. 네. 제3안은 누진제를 말씀하신 대로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인데 800만 가구 정도는 전기 인하 효과를 보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한 60%인 1,400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 가격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권고안은 1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안으로 민간 TF팀도 좀 가닥을 잡은 모양새인데요. 예. 국민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폐지해야 된다, 아예 폐지를 예.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1안을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쪽으로 여론을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 가격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해보면 완전히 누진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면 아까 3안을 택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 가격이 일반적으로 오르고 1,400만 가구의 전기 가격이 오른다는 그 정치적 부담을 지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 프랑스의 그 노란 조끼 폭등에서도 보듯이 그 일반 서민이 쓰는 기본 재화, 뭐 물이나 전기나
이런 석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그 후폭풍, 정치적인 후폭풍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환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따로 되어 있는데 산업용 같은 경우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용과 좀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로 사실 정부가 2018년부터 산업용 전기 사용도 누진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경제 환경도 너무 안 좋고 정부가 법인세도 인상하였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인상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쓰는 전기 요금까지 누진제 적용을 통해서 차등화해서 부담을 더 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한 우리나라가 전기값이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 사용에 있어서 정부가 그 어떤 조정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더 큰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진국이라고 하시면 어디 나라가 주요 나라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인당 전기 소비량이 한 12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덜 사용하는 나라가 일본도 있고 예.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많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선진국과만 비교했을 때도 전기 소비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이번 누진제 개편안에 아무래도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곳은 바로 한국전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한전 부담액이 상당했다고 하는데 이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전이 지난 2016년까지는 그 전기 생산의 주요 원료인 LNG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였고 전기 가격은 살짝 올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살짝 올리는 바람에 거의 3천억 대의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까지는 그런 흑자 기조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 무려 2,0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2,080억의 적자가 작은 게 아닌 게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의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란의 권고안을 채택할 경우 3,600억 정도의 적자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는데요. 예. 작년이랑 상황이 똑같다면은 거의 뭐 5,700억 정도 적자가 2019년, 2010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자고 뭐 한전의 재무 부담이 증가하는 걸 그냥 뭐 두고 볼 수는 없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전의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한전의 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전의 자체적인 영업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요금 체계라는 것 자체가 정부와 국회가 워낙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특별 조항을 통과시켜야 하고요. 따라서 이번에 그 TF의 권고안을 채택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떻게 한전의 적자를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명확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앞서 그 보도에서도 봤지만 이번에 한국전력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전기의 생산 원가를 제공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지난 5년간 그 한전의 전기 생산 원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가격이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그 거의 생산 원가에 가까운 가격인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오는 전기 가격입니다. 그게 지난 5년 평균이 1kW당 약 95원 정도입니다. 95원인데 지금 전기 판매하는 평균 가격은 93원입니다. 예. 1kW당. 따라서 이거는 원가도 커버를 못하는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한전이 그거를 국민들한테 언론에 밝힌다면은 틀림없이 이 한전이라는 회사가 완전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 기업이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인데 이런 영업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한동안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정부는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가장 현명한 이 누진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서민들이 느끼는 전기 가격에 대한 부담과 산업계에서 느끼는 전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누진제로 인한 그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일환을 일단 채택하여 일종의 완충 기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긴 기간을 두고 누진제라는 제도의 의미가 결국 전기를 아끼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서 전기를 많이 아끼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관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산업이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4차 산업의 얘기도 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모두 에너지 산업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에너지 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고용과 기술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